강력히 규탄합니다.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여, 부디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혹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슬픈 처지에, 그런 고통의 처지에 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평강입니다. 오늘은 망명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강제로 징집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요, 성환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망명은 시작되었다고. 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쓸쓸합니다. 아무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 가운데는요, 그들은 운 좋게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죠. 여전히 그러나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갈 곳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MBC 등의 방송에 노출되면서 이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그 때문에 더더욱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북한 입장으로 볼 때 그들이 북송된다면 적국으로 가려 한 곳으로 고문, 강금, 사형 등 비인도적인 일을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반동분자 프레임을 씌워 사형 당할 것은 당연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품으로도 자유의 품으로도 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북한에서 이들의 생사를 정말 안타깝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북한 현지에서 영문도 모르고 잔혹한 박해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숙청되기까지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호소할 데 없는 망명 신청자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좀 비장한 마음으로 어렵게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십시오. 그들은 돌아가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있는 망명신청 북한 군인들의 처지, 이 모든 비극의 최초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바로 북한에 있는 것이죠. 북한 괴뢰 정부에서 시작하는 이 일, 최근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하병군 시신들인데요, 사상자가 무려 2,300명, 그들에게 영웅칭호를 주고 비석을 세우고 운구 앞에서 울먹이는 북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송출해서 국제사회를 매우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크루스코 한 지역에서만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벌써 3년째입니다. 러브존슨에서 이렇게도 많은 북한군 사상자가 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로된 북한 군인은 포로는 단 2명, 2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목숨 포기 의사에 따른 소속 군인 집단의 간접 죽임을 포함해서 자폭 정신 지시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을 영웅적 선택으로 포장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살아남은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어라. 그리고 항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폭 정신, 이 같은 자폭 정신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구호들에는 북한 길거리마다 나부터 있었고요. 이미 수십 년 전 북한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의 특수부대 공작원들이 남한에 파견될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사건의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남한으로 난파되었던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식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증언을 냈고요. 간첩 이순실 사건 그리고 89년도에 칼기 폭파 사건의 역사의 증인인 김현희 씨가 남한 비행기를 폭파한 후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생존하여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살 행위들은 결코 개인의 용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자폭 정신교육은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교리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극혐의 세뇌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은요, 전쟁으로 떠나기 전부터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곧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고요. 생존보다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힐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자폭하라 라는 자폭 정신이란 영어의 비인간적인 정신을 주입을 받죠. 이렇게 끔찍한 강요를 그들은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의 결과로 실제로 포로가 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망한 병사들에게 영웅칭호를 내신하고 사진을 내걸고 동상을 세우고 가족들을 유가족이라고 내세우고 울고불고 쇼를 하고 연출하게 하고 지도자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주민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개인에게 여러분 죽음을 강요한 끔찍한 구조의 문제이죠. 운이 좋게도 이분들은 포로로 살아남았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처지에 빠진 북한 군인들,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포로로 죽기 전에 죽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당연히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당연한 생존 욕구였지만 이 당연한 선택과 이들의 목숨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협상 카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와 포로의 교환을 위한 카드가 되었고 러시아에게는 전쟁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변수, 북한에게는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고 또 대한민국에게는 정치적, 안보적 부담, 마지막으로 미국에게는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정보 자산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즉 그 어디에도 한 명의 사람 그 자체로 인정이나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포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수많은 인터뷰나 북한 상황에 대한 탈북자의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죠. 포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국제법은 강제 송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 상황은 이를 이행하기엔 이미 너무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포로 교환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포로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섣불리 풀어줄 수도 내줄 수도 없는 이런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존재를 처음부터 극구 부인해 왔어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죠. 북한 군인들을 전쟁터에 총알바디로 쓰고 있다는 것이 다 이제는 들통난 마당에도 그들은 아주
점잖은 체하면서 잠재적인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국의 아들들을 아끼지 않는데 북한 처사에 대해서 동맹국이라는 명분으로 동조, 묵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국가의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에 대해서 정말 격분을 금할 수 없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미국의 입장을 찾아볼까요? 미국은 시정일관, 자유민주주의, 그동안 수많은 인권 문제들과 또 인권 활동가들을 도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 북한 포로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와 대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 자산들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었긴 하지만 미국,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에서 볼 때 북한군 포로 문제 접근 방식은 역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이 아닌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한 문제로 현실을 지금 뒤로 이렇게 현재는 파일을 이렇게 덮어놓고 밀어놓고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대한민국의 법률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간주되고 있고요. 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 포로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외교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국가의 안보와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정말 심각한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조국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잠재적 친교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하고 친교를 잘 맺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책 중에 북한 포로들을 데려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북한 포로들이 인권 그리고 북한 상황 다 떠나서 북한하고 잘 지내려면 북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 자기들 포로, 자기 전사의 포로들이 아직 포로로 잡힌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한 군인들에게 절망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이 아깝다고 내가 탈영해서 도망치고 포로로 잡힌다 하게 되어도 나는 갈 데가 없겠구나. 이렇게 절망적으로 가시게 된다면 그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은 만약 포로로 잡혔다가 자기들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똑같고 사형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이 전장에서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자유로운 나의 조국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내가 탈영하거나 포로로 붙잡히게 되면은 자유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그런 인상을 남기고 좋은 영향력이 되는가, 자유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될 것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미국, 한국, 관련국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북한 포로를 그들의 목숨과 운명은 어디에도 갈 수도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하루에도 수십 번 삶과 죽음의 공포를 계속 심리적으로 넘나들면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인데 이들의 고통에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지금의 국제 질서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는 국제 질서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결국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망명은 신청했으나 망명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세상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요, 어디까지 짓밟히고 무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정말로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떠나서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으며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위선적인 지도자 몇몇 사람 때문에 인류가 겪는 고통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여, 부디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혹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슬픈 처지에, 그런 고통의 처지에 놓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력한 상태로 고통받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포로되어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군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목숨만 구하는 것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조차 할 수 없고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과 그의 아들, 딸들에게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또 잘 눌러주셔야 우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